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시대인재 이펙트 교재, 그죠? 예. 두 번째 회차죠, 그죠? 예, 그 여러분들 페이지로 보면은 33페이지, 그죠? 예, 나와 있는 작품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은, 첫 번째 작품이 지금 안민영의 매화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시험에서 그렇게 모의고사에서 잘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평가원이라든가 그죠? 예. 그런 데 보게 되면은 좀 잘 다룬 느낌은 없어요.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익히고 가야 되는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죠? 예, 해석을 해 나가는데, 고전 시간은 다른 거 없어요. 해석만 정확하게 할 줄 안다면, 그죠? 예, 문제의 난이도는 일반적인 현대시보다도 훨씬 더 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제 1수 갑니다. 자, 매형이 부딪힌 창에 했는데, 어구야, 여기 보니까는요, 한자 좀 빠졌네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그렇지, 그림자 영자. 그럼 매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아하, 매화, 그림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있네요. 매화 그림자가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 옥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금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말하는 금미녀, 그죠? 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이래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에, 그죠? 예, 그래. 우리가 창문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요? 그래. 매화가, 그죠? 예, 그림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딪혔어.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의 뭐 같더라고요? 그래, 비녀 같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이게 되겠네요. 자, 공간으로 봤을 때에 매화가 있는 공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밖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밖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매화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매화 그림자가 어디에 비친다고요? 창에 어리는 모습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것을 다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의, 그래, 금비녀에다가 빗대놓은 것이다. 라는 거.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2, 3에 다시 한다면은, 두세 명의, 그죠? 백발옹은이라고 했는데,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머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흰 머리를 가지고 있는 늙은이는, 이렇게 되겠나요? 그죠? 예. 자, 검은고와 한다고요? 놀이로다. 됐습니까? 다시 한다면은, 검은고와 논다. 검은고와 그 다음에 놀며 또 즐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되겠네요. 자, 창 밖에 매화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다면 창 안에, 다시 한번 내부적 공간이 되겠죠. 그죠? 예. 거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두세 명의, 그죠? 예. 나이 드신, 다시 한다면은, 백발옹, 흰머리의 늙은이들이, 그죠? 예. 뭐 한다고요? 검은 거 타면서 뭐 한다고요? 즐기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간혹 가다 많이 물어요. 그죠? 예. 자,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자, 일단은 바깥과 그 다음에 안이, 그죠? 예. 창문을 통해 가지고 단절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단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됐나? 예. 그럼 어떻게 봐줘야 되는데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백발홍들이 이렇게 흥에 겨워서 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 바깥에 무엇 때문이더라. 그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매화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보통 우리는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부와 외부를 단절해주는 어떤 매개로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예, 내부의 흥을 다시 한다면은 백발홍들의, 그죠? 예, 옷을, 흥을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있는 매화가 더욱더,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본다 그러면 이때 창이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이 외부와 내부를 한다고요?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거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거기에 드디어 술잔 들고서 그날 적에, 야, 한 잔 마셔. 그래, 나 한 잔 마실게. 라고 하면서 그날 적에 뭐 한다고요? 달이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떠오르더라. 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래, 달이 어떻게 한다고요? 떠올라. 그러면은 더 밝게 빛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위기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더라.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다시요. 제 1수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죠? 예. 매화가 핀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죠? 예. 백발홍들이 느끼는 어떤 흥취, 그죠? 예. 그걸 제시한 것이더라. 이래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수, 아이고야, 이 작품은 워낙 많이 나온 작품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봤던 작품일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해석 간단하게 할게요. 자, 어리다. 이때 어리다라는 것은,
자, 우리 고전시가에서 보통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로 많이 해석하죠. 그죠? 그런데 이 작품은 예외입니다. 이때 어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고요? 진짜 어리더라. 됐습니까? 예, 아주 유아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고 성긴, 다시 한번 듬성듬성한 저 매화. 그죠? 그러면 사실 이때 매화는 어떤 매화야? 아, 이거 볼품 없는 거야. 예, 꽃을 저게 피우겠어.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매화인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너를 했으니까 이때 너라는 것은 매화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수학법 이야기해봐 의문법 됐나요? 예. 너를 믿지 않았더니 뭐 너가 뭐 꽃 피우겠어? 그래 뭐 그 어린 데다가 또 된다고요. 네 보라니까 뭐 조밀조밀한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하잖아.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아이고야 너 자그마한 너 매화 됐습니까? 예. 니 뭐 어떤 꽃 좀 피우겠니? 됐나? 예. 뭐 그렇게 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믿지 않았더니 자 여기 이제 뭐였어? 화자의 묘화에 대한 그죠? 예, 일단 불신이었죠. 그런데 눈기약 됐습니까? 예, 눈기약 뭐가 돼요? 눈 올 때에 빛나는 약속 그죠? 그렇지. 매화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야? 설중매 그죠? 예, 눈 가운데 속에 눈 가운데에 피어 있는 매화 그게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화는 우리가 봄이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죠? 예, 바로 눈 속에 핀 매화가 가장 아름답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눈 올 때의 약속, 능히 지켜서, 그죠? 예. 두세 송이 어떤다고요? 피었구나. 보니까 어때? 그래. 여기에 매화가, 그죠? 예. 보니까 어떤다고요? 그래. 한 두세 송이 이렇게 탁 피었더라. 야, 어때? 겉보기에는 어떤다고요? 어려. 그 다음에 성겨 됐습니까? 뭔가 조밀하지 못해. 그런데 옷도 있어. 이야, 얘 보니까는 꽃 피었네. 그죠? 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촉불을 이야기하죠. 됐니? 예. 촉불을 잡고 가까이 가서 사랑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사랑할 때에 암향, 아이고야, 요 암향 이거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그죠? 예. 바로 매화 향기를 가지고 우리 암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예. 자, 우리 사군자라는 말 알죠? 그죠? 예. 그래서 특정 대상을 우리가 군자에다가 빗대어냈어. 그것을 몇 가지, 네 가지로 나타냈죠.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바로 매화가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매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련이라고 하는 것 같더니, 예. 그것을 이겨내면서도 한다고요. 꽃을 피워내는 존재야.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조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절개 있는 존재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매화를 보통 뭐라고 얘기해? 군자라고 이야기해. 그죠? 예. 그런데 이 매화가 무엇을 뿜어낸다고요? 그래. 향기를 어떤다고요? 뿜어내더라라는 거. 됐니? 예. 그래서 가만히 맡고 있으면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암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가슴에 나는 암내하고는 다른 거야. 완전 진짜로 다른 거야. 됐니? 예. 하여튼 그 암향이 됐나? 예. 그러면 이때 암향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지조와 절개의 어떤 뭐 향기 이래 될까요? 그죠? 예. 그런 어떤 뜻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것이 부동토다라고 하는 것은 떠서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매화 향기가 된다고요? 코끝에 아른거리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된다고요? 그래. 바로 흔히 말하는 분재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매화나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두세 송이 팬 매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제2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수 갑니다. 자, 빙자옥질이야. 아이고야, 이건 다시 네모 쳐놓고 좀 별표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 예. 빙자옥질이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일단은 빙자라고 하는 것은 얼음과 같은 자태, 그 다음에 옷과 같은 바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지. 이거 바로 매화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과 같이 뽀얘, 맑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옷과 같은 어떤 바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요? 눈 속에 있는 뭐라고요? 너로구나. 라는 거. 그래서 눈 속에 핀 너. 바로 뭐라고요? 빙자옥질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매화에 대한 비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향기. 자, 이때 향기가 뭐였어? 앞에 제2수에서 나왔던 암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향기를 놓아서 황혼월, 다시 한다면은 저물녘의 달을 만다고요? 기약하니, 다시 한번 또 약속하니,
아마도, 야, 요것도 네모처럼 고요 별표 점점 있기 바랍니다. 아치고절은 됐습니까? 예. 자, 그대로입니다. 우아한 풍치의 높은 절개 됐습니까? 예.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대상에다가 빗든 것이잖아요. 어떤 관념이야? 그래, 바로 높은 지조 절개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치고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적인 것을 됐나요? 예. 우리는 어디에 갖다 집어넣어놨어? 그래, 매화에다가, 즉 너라고 하는 매화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화를 가지고 그래, 아치고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이런 말 썼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하, 화자의 태도라 본다 그러면 예찬적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너밖에 없구나. 너뿐이로구나. 라는 거. 됐니?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3수에서는 바로 이 매화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 것이 바로 나타나 있다. 뭐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6수 갑니다. 그죠? 예. 자, 바람이 됐나요? 아이고야. 자, 일단 요거 세모 쳐고 할게요. 그죠? 예. 바람이 눈을 몰아와서, 그죠? 예. 산창에 부딪히니라고 하는 거. 자, 요게 또 뭐의 모습이야? 외부 세계의 모습이더라. 라는 거죠. 됐니? 예. 자, 어때요? 굉장히 날씨가 춥더라. 그죠? 예. 뭐 거의 한겨울에 가깝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차가운 기운이 됐습니까? 예, 촉각쯤이죠 되겠죠, 그죠? 예, 자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서 됐습니까? 예, 잠을 자는 매화를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침노한다. 침이라고 하는 건 침략한다. 노라는 것도 노략질이라고 얘기하거든. 또 침략한다라는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 차가운 기운이 이 잠자는 매화를 어떻게 한다고 팍 죽여버린단 말이야. 됐니? 예. 네가 추운데 피었어? 너 죽어. 됐습니까? 뭐 이런 어떤 느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찬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다고요. 이 매화에게 닥친 시련, 고난 정도 보면 되겠죠. 그 매화를 죽이려고 하는 부정적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무리 됐습니까? 얼우려 한들 이런 거 뭐야? 얼게 하다.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은 불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얼어 버리겠다. 다시 얼어 죽이겠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아무리 그래 얼게 하려 한들 됐니? 예. 그렇지. 봄 뜻이야. 그죠? 예. 앗을 쏘냐? 이때 앗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뭐 한다고요? 빼. 됐습니까? 예. 그럼 한다고요? 빼앗을 쏘냐? 그러면은 빼앗겠느냐라는 말인데, 자, 빼앗을 수 있다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 빼앗을 수 없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시가에서는 서리적 표현 나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해석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 뜻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본 뜻이라는 것은 또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매화를 두고 하는 이야기더라. 그러니까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또 눈, 그다음 차가운 기운 이런 것에도 어떻다고요? 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니? 그게 바로 뭐야? 매화다라는 겁니다. 됐나? 예. 자, 그 다음에 제8수. 아이고야, 이것도 시험은 잘 나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동각에라고 하는 것은 동쪽 집에 숨은 꽃이 됐습니까? 아, 이거야? 숨은 됐나요? 만다가 플라워 됐습니까? 꽃이. 그죠? 자, 보세요. 척촉인가? 척촉이라는 것은 철쭉이라고 하는 것을 만다고요. 한자로 쓰게 되면 척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견화. 뭐가 된다고요? 진달래.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자, 무슨 얘기야? 동쪽 집에 딱 보니까는 뭐 한다고요? 그래, 뭔가가 이제 숨어가지고 피어있는 꽃이 있는데, 화자 생각으로, 저 철쭉꽃인가? 그죠? 예. 아니면 저것도 진달래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건곤이 하는데, 뭐야? 하늘 건자에 땅 곤자. 그러면은, 하늘, 천, 땅, 지, 그대로 되겠네요. 천지. 그럼 천지라는 것은 뭘로 해석할 수 있어? 세상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세상에, 그죠? 예. 눈이 오늘. 파션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아직까지 어떤다고요? 눈에 덮여 있어. 차가운 날씨야. 그죠? 예. 그러니 지가 어찌 감히 피겠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래. 철쭉꽃과 그 다음에 두견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럼 다시 한다면 철쭉이나 두견화는 어떤다고요? 날이 따뜻한 봄이 돼야지 필 수 있는 거야. 근데 세상은 아직까지 눈이야. 그러면 이거 분명히 철쭉하고 두견화는 아니라는 이야기야.
얘기죠. 됐니? 그러면서 어찌 감히 피리요라고 하는 것은 핀다 피지 못한다. 그래, 필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됐습니까? 역시 뭐 한다고요? 서류적 표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알겠구나. 그죠? 예. 다시 한다면은 하얀 눈 내린 됐나요? 그러한 한겨울에 이때 양춘이라는 것은 춘을 봄으로 보면 안 돼요. 그죠? 예. 양춘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한겨울임에도 탄다고요. 간혹가다 우리가 뭐 한다? 따뜻한 어떤 빛이 비칠 때가 있죠. 그죠? 햇빛이 따뜻할 때가 있죠. 그래. 그 빛을 우리가 봄볕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양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양춘이라 해가지고 그걸 봄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냥 한겨울에 그냥 따뜻한 햇볕을 우리가 양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알겠구나. 흰 눈 쌓인 그런 어떤 겨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예. 자, 뭐 한다고요? 매화 밖에 누구 있으리요? 다시 한다면 그 날씨에 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매화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뭐 나오냐? 이거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철쭉꽃과 두견하는 어때요? 따뜻한 날에만 피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매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한겨울에도 피는 존재야. 그래서 철쭉과 됐습니까? 두견화와 매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대조되는 대상이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내는 겁니다. 됐나? 예. 자, 그래서 뭐 제8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안민영의 매화사라고 하는 작품을 간단하게 일단은 봤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 그죠? 예, 잠깐만 좀 보고 들어갑시다. 됐습니까? 일단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한다고요?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랬더니, 자, 13번 문제 됐습니까? 예. 어이구야, 이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보니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그럼 가만 보면 되잖아. 우리 또 가만 봤잖아요. 그죠? 예. 자, 봤더니 제1수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기한다. 그렇지. 이세 한 명의, 그죠? 두세 명의 백발원과 그렇게 논의고 있는데, 그죠? 예.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요? 달조차 떠오르더라.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더욱더 탄다고요. 그래, 흥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나. 그죠? 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촉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화니까. 그죠? 예. 촛불은 이 매화를 향한 화자의 애정을 드러낸다. 왜? 촛불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사랑할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어리고 성긴 매화가 두세 송이밖에 안 피었어. 그죠? 예. 그것도 밤에 탄다고 촛불까지 펴가면서 탄다고요? 그걸 보려고 해. 됐습니까? 예. 얼마나 그 아름다움에 소위 감탄했으면은, 아니면은 그 매화가 얼마나 좋았으면, 하물며 촛불 잡고 그렇게 가까이 갔겠느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잡아주세요. 그렇지. 요건 항상 또 시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음 같은 그런 자태, 그죠? 예, 옷 같은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화의 아름다움을 함축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창, 제6세 산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 그죠? 예, 눈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부딪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창을 통해 가지고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화자와 대상을, 아니죠. 이때 화자와 대상을 이어주는 매개라고 보기는 곤란하죠. 그죠? 예. 오히려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의 눈, 바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 기운은 그 산창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스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죠? 예.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시키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화자와 대상을 이어주는 매개다라고 한다면 곤란하겠죠. 오히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이어주는, 됐나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은 제1수에 나와 있는 창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에 이제 매화와 그다음 내부에 있는 2, 3의 백바롱이 그죠? 예. 그것을 통해서 서로 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니까. 근데 제6수는 그래 보기 힘들죠. 그럼 답은 뭐 4번 그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철쭉꽃은 결국 매화와 뭐 한다고요? 대비되는 성질을 지닌 자연물이더라. 그래서 철쭉꽃은 봄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어. 그것도 날 따뜻할 때에. 근데 매화는 아니야. 매화는 한겨울에 눈 올 때도 피는 것이니까 바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답은 뭐 4번이라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14번 됐습니까?
자,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말해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 되겠죠? 그럼 A를 보니까는 제 몇 수예요? 아, 어리고 성긴 매화, 맞죠? 네, 바로 제 2수. 요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구절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봤던 구절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 봅시다. 그죠? 예. 자, A의 화자는 매화가 개화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어리고 성긴 매화, 그죠? 너를 믿지 않았더니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믿었다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죠. 그렇다면 선지 1번 X.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의, 그죠? 매화나무는, 자, 덮인 눈 속에서도 힘겹게 가질 뻔하다. 잠깐만요. 자, 눈기약 능히 지켜 했는데, 이때 눈기약이라는 것은 눈이 진짜 왔다라는 것보다도 눈 올 때 어떻다고요? 그렇지, 피겠다라는 약속. 요 정도로 봐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리고 이때 매화를 우리가 분재적인 측면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재가 꼭 바깥에 있다라고 하기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덮인 눈 속에서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해석이 맞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기약이라는 것은 어떤다고요? 기한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됐니? 예. 그래서 선지 2번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그죠? 예. 자, A 화자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 그렇지.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반겼더라. 그죠? 예.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제, 그죠? 예. 암향조차 부동토라. 그래. 매화의 향기가,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맞고요. 그 다음 4번. A의 화자는, 그죠? 날마다 매화나무의 생장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거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관찰하고 있다 봅니까?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리고 성긴 매화 됐으니까 내가 너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봐봐요. 네가 꽃을 피울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안 믿었어. 안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믿었는데 매일 가가지고 꽃 피나 안 피나 이거 살펴보는 거야? 아니죠. 그죠? 예. 안 믿었으니까 놔뒀겠지. 그죠? 예. 그런데 오늘 갑자기 봤더니만 어떤 두생이 탁 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날마다 생장 과정을 관찰했다라는 것은 뭐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5번. 매화나무는, 그죠? 연약한 가지를 지니고 있어서 제때 꽃을, 아이고야, 이거 아니죠? 피워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눈기약, 능히 지켜서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제때 피워낸 거죠. 그럼 이래 봐야 되겠지. 연약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됐습니까? 예. 그나마 제때 꽃을 피워냈더라. 그러니까, 그래, 피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야. 어리고 성격. 그렇지 못한다고요? 제때 꽃을 탁 피워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거기에서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해? 너무 아름답고 또 거기에 매화 향기까지 어쩐다고요? 두둔실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니? 예. 그럼 답 나왔네요. 몇 번입니까? 그래. 선지 3번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었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됐습니까? 예. 봤더니만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으니까 이거는 가하고는 관계없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15번은 넘어가고요. 예. 자, 16번. 기역에서 미음을 이해한 것을 하겠는데, 딴 것보다도 이 기역은 어쩐다고요? 우리 봤던 가심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기운, 이래 되네요. 그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잠자는 매화가, 그죠? 고난과 시련에 그렇지, 당면한 상황이다. 그래서 찬 기운 세워 들어와서, 그죠? 자는 매화 침노하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매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다고요? 시련에 당면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그럼 선지 1번은 맞고요. 그럼 나머지 2, 3, 4, 5에서 봐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뭐, 가에서, 그죠? 자, 이래 됐네요. 매화는, 가에서는 흥취를 불어익히면서도 화자가, 그렇지, 예찬 대상이다. 뭐,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1번 선지 갑니다. 가에서 매화 그림자가 부딪힌 창 안에서 노는 풍경을 제시한 것은 매화가 흥취를 불어일으키는, 그렇죠. 매화가 바로 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 그랬네. 그죠? 예. 그래서 옥인 근처 아름다운 여인의, 그죠? 예. 뭐 한다고요? 금비녀 같더라.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그래. 이 매화가, 그죠? 예. 아름다운 여인의 어떤 모습 같아. 그러니까 더더욱더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예. 흥을 불러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될 것 같고요. 가에서, 그죠? 예. 백설양춘 했는데 봄이라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예. 하얀 눈 내렸지만 그래도 된다고요. 봄볕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는 겨울 야를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에는 이제 매화만 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화자가 추위를 이겨낸다라는 이유로, 그죠? 그렇지. 바로 매화를 예찬하고 있더라. 그래, 매화는 그런 어떤 한겨울의 추위를 든다고요. 이겨낼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화자는 됐습니까? 매화를 예찬하고 있더라.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따가 뭐 3, 4,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조금 연속해서 그죠? 예. 나 지문 됐나요? 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자, 나 지문은 바로 유치원 선생의 그죠? 예. 어우야 매화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됐니? 예. 그래서 나 지문은 유치원생의 매화나무다. 우리 유치원생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뭐 했습니까? 그래, 유치원생의 생명에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유치원생은 우리가 생명파신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자신의 군원, 다시 말하면 또 생명의 군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고 싶었던 거야? 탐구내고 싶었던 존재들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그런 어떤 시인이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 제목만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매화나무. 그죠? 예, 매화나무에 대해 슬픈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런가? 좀 더 가봅시다. 그죠? 예. 자, 갑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그죠?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추울 때를 우리가 소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이제 겨우 소환을 넘어선 그 뜰에 됐습니까? 뭐가 됩니까?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막 됐으니까 뭐 했어? 그렇지. 가장 추울 때 이제 막 지났어. 됐습니까? 그 뜰에 내려서 매화 가지 아래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 보니. 그죠? 예. 뭐가 돼요? 역시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런데 치운이라는데 이때 치운이라는 것은 요건 차가운 됐습니까? 예. 사투리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차가운 공중에 가만히 뻗고 있는 그 가녀린 가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래, 매화나무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매화나무가 이렇게 흩어 있는데, 화자는 그 아래에 산다고 이렇게 서 있더라. 이래 되겠죠. 그죠? 예. 됐니? 그 가녀린 가지마다 어느새, 어린 꽃봉들이 어떤다고요? 수없이 뭐 한다고요? 생겨 있더라. 뭐 있더라는 거야? 그 가녀린 가지에 뭐 한다고요? 그래, 이 꽃봉오리가 산다고요? 꽃이 아직 피지 않고 꽃봉오리가 그렇게 막 미쳤더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됐니? 예.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뭐 한다고요? 제1년에서는 화자가 매화나무에서 뭘 발견했다라는 거야? 어린 꽃봉들을 든다고요? 발견했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일단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단 말이야. 밤이면은, 됐나요? 내가. 그렇지. 실사 표면에 나타나 있죠? 예. 새벽마다 일어나 앉아서 싸늘한, 어이가 촉각주의미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나? 예. 싸늘한 책장을 손끝으로 넘기며 느끼는, 됐습니까? 예. 밤이면은, 됐나요? 내가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죠? 싸늘한, 됐습니까? 예. 책장을 또 손끝으로 넘기며 느낀다. 추워. 뭐 이런 느낌인가? 예. 또 보세요. 어쩌녁에 그 모색이라는 건 점을 못자, 빛색자. 다시 한다면은 노을빛. 이래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 노을빛 속에, 됐니? 예. 한천이라는 건 차가운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차가운 날씨, 뭐 여러 가지 해석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차가운 하늘 아래,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니? 그죠? 그 차가운 하늘 아래에서 까무러치듯이,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됐니? 그걸 까무러치듯이. 외로이도 얼어붙던 또 만나고요. 먼 산들. 다시 한다면은 그 노을빛 속에 차가운 하늘 아래 까무러치듯이 뭐가 있다고요? 산들이 있었더라.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서 외로이 얼어붙어 있었더라. 자, 이걸 늘 얘기하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외로울 수 있냐? 없잖아요. 근데 왜 산을 가지고 외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랬어?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흔히 말하는 길가의 꽃 됐습니까?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웃고 있는 꽃 이런단 말이야. 그 꽃이 어제도 피어있고 오늘도 피어있고 내일도 피어있는데 왜 하필 오늘따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일까? 그렇지.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라는 거죠. 됐니? 매일 들리던 그 새소리가 오늘 갑자기 구슬프게 들리더라. 왜 구슬프게 들리는 거야? 내 마음이 그러니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예, 화자의 정서라든가, 화자의 어떤 현재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딱 잡아주면 좋잖아. 그죠? 예. 그래서, 외로이도 얼어붙은 먼 산. 그러면은, 이때 산이라고 하는 것이 외롭다라고 했는데, 이건 산이 외롭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가? 그렇지? 화자 자신이 됐으니까, 예. 어떤 상태라는 거야? 그래. 외로움을, 그죠? 예.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나는 만다고요? 외로운. 됐습니까? 그런 존재. 됐니? 예. 됐죠? 예. 자,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서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싸늘한 직장을 손끝으로 넘기며 느끼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저 어젯밤에 그 차가운 하늘 아래 까무러치도 외로워 얼어붙은 그 먼 산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무왠지, 됐습니까? 예. 무왠지, 됐나? 이거 사투리입니다. 그죠? 예. 무엇인지, 참 그냥 아련하고도, 그죠? 예. 따뜻이 마음의 뜸을 돌던 그 느낌. 그러니까 뭔가 확 올라오는 그 뜨거우면은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 뜸들듯이 해야 된다고 뭔가 아련한데 뭔가 이제 이렇게 그 따뜻해 오는 됐나 그 느낌. 나? 예.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는 느낌과는 어떤다고 좀 다른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외로움과는 어떤다고요? 뭔가 좀 다른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그 느낌을, 이 가지란 건 멀리 가는 거야. 매화나무 가지가 되겠죠. 그 매화 가지들도, 느낌 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어린 꽃봉오들이 되어선다고요? 피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냥 계속 추웠다면은, 차가웠다고 한다면은, 이 꽃봉오리들이 피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차가움 속에서, 하지만 좀 뭔가 외로움 속에서도 얘들이 뭔가 푸근한, 저 따뜻한 그 마음쯤, 그 뜸들인 그런 느낌 있어가지고 얘들도 어떻다고요? 그 꽃봉오리들을 탁 맺어놨는 거 아니겠는가? 그죠? 예. 네. 자, 오늘도 됐습니까? 누가요? 화자인 내가. 표현이 집을 나서서 어디고 먼 됐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다의 양양 넓고 넓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래 홀로이 됐습니까? 또 뭐야? 또 외로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에 젖었다. 됐습니까? 오늘도 가볍게 집을 나서서 어디라고 그죠? 예. 알 수 없는 그죠? 어디라든 괜찮아. 그래서 어디든지 먼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다의 넓고 넓음을 바라보고 홀로의 생각에 젖었다. 됐니? 예. 그래서 오고품인데 요건 아마 시적 허용 정도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뭘로 봐줘야 되겠어요? 오고 싶음 됐습니까? 예. 요거의 준말로 봐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고 싶구나. 됐습니까? 예. 이러한, 다시 말한다면, 수렇한, 됐습니까? 심정도. 됐니? 이때 수렇한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전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은근한, 됐나요? 예. 그래, 그렇게 봐주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은근한 심정, 홀로의 생각에 지내면서도 오고 싶은, 그죠? 그런 어떤 은근한 심정도, 그죠? 어쩌면, 자, 저 가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결국은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르겠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내 홀로 생각에 젖혀 있는 그 순간에도 그죠? 뭐 한다고요? 오고 싶다. 그러면서 은근한 마음이 들어. 다시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죠? 그런 차가운 가운데서도 뭔가 따뜻한 마음 됐습니까? 예. 그 뜸들이던 그것 됐니? 그것을 저 가지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내가 느껴서 내가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결국은 이래 되겠네. 외로운 존재였던 화자는 됐습니까? 예. 어쩌면은 그 매화가, 그죠? 매화가 어디에? 그 차가움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꽃봉을 맺었는 거 아니냐? 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따뜻함을 느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어떻게 한다고 뭔가 따뜻함이라든가 아니면 수렇한 마음이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또 느끼는 거. 근데 이것은 왜 그럴까? 매화한테 내가 배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매화는 됐나요? 화자인 나에게 뭘 준 것이었어? 외로움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만든 일종의 위로를 됐나요? 준 대상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됐니? 예. 또 보세요. 매서운 바람결이 몰려서 그렇게 닿을 때마다 차가움이죠. 근데 어린 꽃봉들은, 어린 꽃봉들을 먹으면 그 가녀린 가지는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고
됐나요? 살래 타이르듯이 만다고 흔들거린다. 무엇을요? 그 꽃봉들을요. 됐니? 그런데 이건 가만히 보세요. 진짜 가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요? 화자인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는, 됐습니까? 가지는 어린 꽃봉들을 뭐 한다고요? 달래. 됐니? 예. 살살 탈래. 됐나? 살살 탈러. 됐니? 왜?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도 해? 나에게 하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외로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야? 너 외롭지? 근데 그 외로움에 너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 아파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것이네요. 됐니? 예. 그래. 그래서 화자는 됐습니까? 예. 그 외로움을 나름대로 만다고요. 극복하고자 하는. 됐나? 예. 뭘 가지게 된다고요? 의지를 가지게 된다. 됐니? 예. 그래요. 유찬생은 아마 이런 시를 진짜 읊었어요. 그죠? 예. 그의 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즉,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해서 그렇게 나부낀 적 있습니까? 많죠. 그런 그가 그나마 여기서는 어떤다고요? 그 매화의 가지가 다시 한다면 꽃봉오리를 닳는 것처럼 보고 자기 자신도 어떤다고요?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됐나? 예.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 해결됐고, 그럼 15번 문제 됐습니까? 예. 자, 이래 되네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지금 나 작품 읽었잖아요. 그죠? 예. 자, 나는 됐습니까? 보세요. 다양한 색채를, 잠깐만. 나에서 색채가 나왔습니까? 하얗다, 빨갛다, 푸르다. 그런 거 나온 적 없었죠. 그럼 얘 틀렸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는 됐나요?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제 측면을 드러냈다. 근데 나와 달리 그랬으니까 나는 뭘 해줘야 되겠어? 않다, 없다를 바꿔줘야 되죠. 근데 이상하죠? 오히려 나에 뭐 나와 있어요? 의인법 활용된 게 나왔잖아요. 어린 가시들, 그 다음에 타이르듯이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얘 틀린 것이 돼버리네요. 그죠? 예. 오히려 이 부분은 나에 관한 설명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는 호명의 방식. 호명이 뭡니까? 그래. 특정 대상을 부르는 거잖아요. 뭐뭐야, 뭐뭐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었니? 없었네. X. 나에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라고 했는데, 잠깐만. 우리 지금 나 작품에 지금 서리적 표현 들어가 있었나? 서리적 표현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줘야 돼요? 의문용 종결 의미. 됐습니까? 예. 그 서리적 표현은 의문문이 일종이 되잖아요. 근데 있었나? 의문용 종결 의미는 없었네. 됐습니까? 예. 에이, 그럼 얘 틀렸네요. 그죠? 예. 그러면 틀렸고, 그러면 답은 5번이 됐나? 바로, 그죠? 예. 그렇지. 바로 촉각적 이미지. 됐습니까?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 차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싸늘한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 따뜻이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 그러면은 뭐 답은 바로 나왔네요. 5번이라고 하는 것. 됐나? 예. 5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6번 문제 됐습니까? 예, 이제 니은 디귿 볼게요. 그죠? 예. 자, 표현이 됐습니까? 예. 내가 표현이 집을 나서다. 였죠. 그죠? 예. 이때 어디고 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도 상관없이 아무 데도 됐습니까? 예. 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다로 떠난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잠깐만요. 후회를 나타낸다고요? 후회라고 하는 건 정서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타난다고요? 거기에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후회 나타나 있니? 아니잖아요. 오고픔, 오고 싶음 일어났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후회를 나타낸다. 에이,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 거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매와 가지를 통해서 배운 것 됐습니까? 예.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지. 가지들이 뭘 해줬어? 삶의 이치를 이끌어줬더라. 근데 그 삶의 이치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뭔다고요? 외로움에 그렇게 다쳐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3번 선지도 맞는 이야기 되겠네. 그죠? 예. 자, 17번 됐습니까? 예. 나 지문에 대한 설명할게요. 나에서는 화자를 위로하는 존재로. 그렇지. 이 매화나무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쓸쓸함, 그죠? 예, 홀로됨. 그런 것이겠죠. 그것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됐나? 예. 자, 그러면 선지 3번 됐습니까? 예. 나에서, 그죠? 예, 아련하고도 그냥 따뜻한 느낌, 그죠? 예. 어떤 느낌이야? 따뜻한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나와 있는 뭐하고 달라요?
차가운 느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 느낌을 이 가지들도 느꼈을지 모른다라고 했다는 것은 화자가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는 내화나무에게 거리감을, 이 거리감 뒀던 겁니까? 예. 거리감을 뒀다라는 것은 그거는 매화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오히려 매화 가지들은 이 느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매화나무 가지에 대해서 화자하고 뭐 하는 거야? 교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도 매화 가지가 느꼈을 거다. 아니면 매화 가지가 느꼈던 것, 그죠? 예. 나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거리감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교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거리감이 없다. 그죠? 예, 오히려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조금 더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교감을 나누고 있던 대상이었다. 이래 봐야 되겠지. 에이, 그럼 답 나왔네. 3번 거. 그러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나에서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 라고 타이르듯이 흔들거린다. 라고 하는 그것은. 그죠? 누가요? 야가지가. 그죠? 꽃봉이들에게. 그것은 누구한테도 한 얘기야. 화자인 나에게도 하는 얘기죠. 그래서 화자가 미안하고 외로움을 비롯, 그렇죠. 외로움을 위로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더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 답은 다 나왔네요. 야, 재밌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 가나, 다 나와 있지만, 그죠? 다 안 하고도 문제 풀었네요. 그죠? 예. 요 다 작품도, 그죠? 예, 송소년 까치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좋은 작품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뭐 연습은 하지 않지만, 그죠? 예,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